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의 계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 1작업에서 표작성 및 계산 작업이 있었는데, 표작성은 했었는데, 계산 작업을 안 했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계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보시면 기본 함수 익히기라고 되어 있죠. 합계, sum이라는 함수, 평균, average, 개수, count 또는 coun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의 기본 원칙,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계산한다 그러면 어떤 거 구하죠? 합계, 평균, 개수. 자, 이런 것들이 계산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 많이 구한다? 최대값, 가장 큰 값,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쓰는 함수 max라는 함수가 있고요. 최소값 구할 때는 min, min.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또 쓰는 함수 또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로 large 또는 small이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할 일이 있겠죠. 우리 계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자, 그래서 if랑 and랑 or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함수 확장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기본 함수를 갖다가 확장해서 또 배워볼 텐데 조건에 대한 합계 구하는 함수로 sum if 그리고 sum if s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쓰는 함수고요. 조건에 대한 개수 구할 때는 count if요. 그리고 count if s가 있고 이거 s가 들어가면요. 조건이 몇 개, 2개 이상일 때 s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ount if s. 자,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로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average if s. 자, 그리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함수들로 찾기 참조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참조, 열방향으로 찾는다.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말하죠. 엑셀에서 열방향으로 찾을 때 쓰는 함수 vlookup. 그 다음에 행방향으로 찾을 때 쓰는 행참조 함수 hlookup. 그 다음에 위치값을 가져온다. choose 함수.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한다. rank.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daverage, dcount, dcounta라고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함수 익히기라고 함수 익히기라고 엑셀 이렇게 시트가 보이시죠? 자, 엑셀 표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선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이어라는 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날짜 시간 함수라고 해서 이어라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 자, 화면을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어. 자, 이어는 뭐다?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 있죠? 날짜 데이터에서 뭐만 추출할 때 쓰는 함수, 연도만 추출하라. 자, 이어는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라. 자, 한번 써보면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볼게요. 는하고 year. 이어 나오죠? 자, 여기서 2018년 4월 10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치면 자, 보이시죠? 자,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하라 이렇게 되는 함수죠. 이게 이어 함수. 자, 몬스는 그럼 뭐다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에서 뭐만요? 월만 추출해라. 이렇게 월만을 갖다가 추출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뭐다? 몬스. 알겠죠? 몬스는 월만을 갖다가 추출하는 함수. 그 다음에 데이는 연, 월, 일값에서 뭐만 일만을 뽑아라. 알겠죠? 날짜 데이터에서. 자, 그리고 if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논리 함수 중에서 if. 자, if는 어떠한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 참, 거짓.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검사해서 참일 때 수행할 부분, 거짓일 때 수행할 부분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f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f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뭐 국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80점 이상이면 뭐 합격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처리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 알겠죠? if 이렇게.
자, 그다음에 and는 뭐다? 그 밑에 and 함수 있죠? 조건 1, 조건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and 함수는요, 여러분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검사할 때,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검사하고자 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참을 실행한다. 그죠? 그래서 이 if 함수와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if 함수에서 조건을 검사할 때, 그러니까 if 함수 안에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여기 안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하겠다. 자, 그때는 이렇게 여기는 조건을 하나밖에 안 썼죠. 두 개의 조건을 검사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and하고 어떻게 쓴다?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검사하고자 할 때. 그래서 and는 뭐뭐이고라는 뜻이죠.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 뭐가 된다? 합격. 이렇게 하겠다.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and 함수. 자, 그리고 이제 오화 함수라고 돼 있죠. 오화는요, 뭐라고 우리가 읽죠? 뭐뭐이거나 또는이라고 이렇게 읽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화 함수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또 동시에 검사할 때 쓰는 함수다. 자, 이것도 and랑 오화랑 차이점은 뭐죠? 여러분들, and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오화는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만족하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점수 중에서 한 개라도 80점 이상이면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화는 뭐뭐이거나 이런 뜻으로 조건 중에서 한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참을 수행하는 게 오화. and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if error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다?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떠한 값을 표시할 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error 이렇게 썼죠. 3 슬러시 3 나누기 나. 3을 갖다가 나로 나눠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뭐라고 표시한다? 수식 오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2 그러면 2라고 나오겠죠. 몫이. 이런 것들 오류가 아니면 그냥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오류일 때 어떻게 표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쓰는 함수가 바로 if error 함수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자열. 자, 보시면 이제 len이라고 있죠. len. 자, len은요 a, b, c, d이라고 돼 있죠. 자, a, b, c, d 이건 뭐다 여러분들? 문자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이 글자가 총 몇 글자? 5글자이다라고요. 자, 그래서 공백이 있으면 공백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안에 공백이 있으면 공백의 개수까지 다 씁니다. A, B, 여기 공백이 있고 C, D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센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레프트 함수 나와 있죠. 레프트는 무슨 뜻이죠? 왼쪽 이런 뜻이죠. A, B, C, D, E, 2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다? 왼쪽에서 몇 글자 두 개의 문자를 두 글자를 가져와라.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레프트 함수. 그러니까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세 글자 가져와라. A, B, C 이렇게 갖고 오겠죠. 자, 레프트 말고 왼쪽 말고 그러니까 오른쪽도 있겠죠. 그때 쓰는 함수가 right 함수예요. 자, right는 A, B, C, D, E에서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3. 오른쪽에서 몇 글자? 세 글자 가져와라. 하나, 둘, 셋. 되겠죠. 그래서 CDE라고 그래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져올 때 쓰는 함수가 right 함수 있고요. 자, 12번에 보면 mid라고 있습니다. mid. 자, mid는 뭐다? A, B, C, D, E. 자, 중간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이거는 중간에서 몇 글자. 왼쪽, 오른쪽, 중간. 자, 그래서 mid 함수는 세 번째에서 두 개 가져와라. 이 뜻입니다. 자, 시작 위치라고 그래요. 3이라는 게 시작 위치. 그 다음에 2는 뭐다? 가져올 개수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가져와라. A, B, C, D, E.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가져와라.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mid 함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 보겠습니다. 텍스트 되어 있죠. 1, 2, 3, 4, 샵, 샵, 1이다. 샵은 숫자 서식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샵이 찍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서 찍힌다. 그래서 숫자 세 자리하고 컴마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라. 그리고 원자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숫자 값을 표시 형식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함수. 그 다음에 repeat라고 있죠. repeat 함수는 뭐다? 몇 번 반복해라. 어떠한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쓰는 함수예요.
자, 아스트리크, 5. 그럼 뭐다? 아스트리크를 몇 번? 5번 반복해서 표시해라. 이런 함수가 바로 뭐다? 리피트 함수.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자열 함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볼게요. 자, 화면 좀 지우고, 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수학 삼각함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삼각함수로, 썸이라고 나와 있죠. 썸. 썸은 뭐다?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그래서, 1, 2, 3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요 세 개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얼마나? 6이다라고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1, 2, 3 또는 이 안에다가 요 안에 인수라고 그래요. 우리 함수에다 넣어주는 값을 인수라고 하는데 셀 주소를 넣어줘도 돼요. A열 1행부터 어떻게 A열 3행까지 이런 식으로 셀 주소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합계를 구할 때 쓰는 함수. 자, 라운드라고 있습니다. 라운드는 뭐다? 반올림할 때 쓰는 함수라고 해요. 반올림. 자, 그래서 1, 2, 3, 4, 5. 자, 1, 2, 3, 4.56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 2, 3, 4.567에서 컴마 2라고 돼 있죠. 라운드 함수 반올림해라. 이게 뭐다? 자릿수에 소수점에서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반올림하니까 얼마가 되죠? 7에서 반올림하면 여기 7 되죠. 57. 그러니까 1, 2, 3, 4.57. 만약에 1이라고 하면요. 1이라고 하면 뭐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이 뜻이 되고요. 그래서 라운드는 뭐 할 때 쓴다? 이렇게 반올림 알고자 할 때 반올림.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업은 뭐 한다? 여러분들 올림. 자, 이거는 무조건 올려라. 라운드 다운은 뭐다? 무조건 내려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내려라, 올려라. 이럴 때 쓰는 게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라운드 함수에서 마이너스를 쓸 경우도 있습니다. 라운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 2, 3.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다? 마이너스 1은 10단위로 잘라라. 10단위로 잘라라. 그러니까 공을 하나 붙여라. 그러니까 23원이죠. 123원이면 여러분들 라운드 23 반올림 안 되죠. 그러니까 120원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10단위로 잘라라 이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 공 하나가 붙는다. 마이너스 2는 뭐다? 100단위로 잘라라. 그러니까 공이 두 개 붙어라. 자, 이거 123원인데 100단위로 어떻게 반올림 시켜라. 반올림 안 되죠. 그러니까 100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10단위, 마이너스 1일 때는 100단위. 그럼 마이너스 3은 뭘까요? 공이 3개 붙는다. 그러니까 1000단위로 잘라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1000단위로 잘라서 표시하고자 할 때 그때 쓰는 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래서 라운드에서 이 마이너스 값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썸if가 있죠. 썸if는 뭐다? 조건에 대해서. 이 if라는 게 조건이죠. 앞에서 우리 조건. 자, 그래서 썸if 합계고, 썸이 합계고 if가 조건.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 이런 함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직급이 과장인 사람의 연봉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직급 중에서 과장인 사람이 있겠죠. 그 과장인 사람의 연봉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구하고자 할 때는 게 썸if.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게 직급이 과장이라는 게 조건이겠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거는 연봉의 합계.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넣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두 번째로 조건, 세 번째로 합계 구할 범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준다라고요. 그래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검사하여 어떻게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한다. 자, 그리고 썸if s가 있습니다. s가 들어가는 함수는 뭐다? 여러분들 복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썸if s. 그러니까 s가 붙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요. 자, 우리가 썸if에서는 합계 범위가 뒤에 있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합계 구할 범위가 앞으로 나온다. 맨 앞으로.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범위요. 그리고 콤마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 썸if나 썸if s나 이 조건들 있죠. 이 조건들은 뭐 한다?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자, 조건은 어떻게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그러니까 직급이 과장이다. 그럼 과장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죠. 알겠죠? 뭐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80점 이상 이렇게 묶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갖다가.
이게 규칙이니까 문법이니까 이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함수 나와 있죠. 통계함수. 자, 통계함수는 에버러지가 있습니다. 에버러지는 1, 2, 3에 대해서 뭐한다?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다. 평균값. 1, 2, 3에 대한 평균이 얼마다? 2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에버러지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 그리고 여기에다 셀 주소를 넣어줘도 되죠. A열 1행부터 예를 들어서 A열 3행까지 평균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그죠? 자, 맥스는 뭐다? 최대값. 1, 2, 3 중에 가장 큰 값은 얼마다? 3이다. MIN은요, 가장 최소값, 작은 값은 얼마다? 1이다. 자, 라지는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A열 1부터 A열 10까지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값 구해라.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 반대로 이제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때 쓰는 함수가 있겠죠. 그때 쓰는 함수가 바로 뭐다? small. small은 A열1부터 A열10까지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작은 값 표시해봐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rank 나와 있습니다. rank는 뭐다, 여러분들?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rank는 세 가지를 넣어줍니다. 순위 구할 값, H열 27행 값을 가지고, H열 27행, 요거. 이 30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순위를 구하겠다. 어디에서요? 요 안에서. 그래서 순위 구할 값, 그 다음에 순위 구할 범위, H27부터 30회, 여기 안에서. 그죠? 순위를 구하겠다. 자, 순위 구할 범위는 여기 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달러, 이렇게 들어간 거. 절대 주소로 뭐 한다? 고정시켜줘야 한다. 절대 주소. 자, 절대 주소라고 이렇게 행과 열을 고정시키는 거. 이 범위는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라고 절대 주소를 이렇게 변환시켜주고 F4키를 키보드에서 F4키라고 있죠. F4키 눌러서 변환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0이라고 돼 있죠. 0은 옵션이에요. 0은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라. 자, 마지막에 컴마하고 0을 써주는데 0은 이 세 번째 부분은 옵션. 0일 때 내림차순, 1일 때 오름차수다.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죠? 큰 값부터 1등을 매기는 거예요. 100점이 1등, 90점이 2등, 80점이 3등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게 바로 내림차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1을 써준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1이라고 써주면요. 이걸 뭐 한다?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10점이 1등, 20점 2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때 쓰죠, 여러분들?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달리기는 어떻죠? 작은 값이 1등이 돼야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1이라고 써줘야 한다는 거죠. 순위 구할 방법. 그 다음에 카운트 있죠. 카운트는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몇 개인지 숫자의 개수 세는 거예요. 숫자의 개수. 문자가 있으면 문자는 센다? 문자는 세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카운트는 어떠한 숫자의 개수, 범위에서 숫자를 세라. 카운터는 뭐죠, 여러분들? 1, 2, A, A라고 돼 있죠? B. 이렇게 문자는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자 숫자의 개수를 다 셀 수 있는 게 뭐다? 카운터. 자, 그래서 카운터는 뭐다? 숫자와 문자의 개수를 센다. A가 5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count if라고 돼 있죠. count if는 뭐다?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거의 개수를 세라. 그러니까 H27부터 자, 여기서부터 H27부터 H30개, 30까지 여기에서 40 이상인 게 몇이냐? 조건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규칙입니다. 40 이상인 게 몇 개냐? 그럼 한 개, 두 개. 두 개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count if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준다. 자, 그리고 밑에 average 있죠. average if라고요. average if는 뭐다, 여러분들? 조건에 대해서. if가 조건이죠.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넣어줍니다.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다. 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죠. 직급이 과장인 사람의 연봉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거 구할 때. average if.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average if s라고 돼 있죠. s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조건이 두 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컴마 첫 번째 조건 범위,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컴마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게 average if s.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ount if s도 나와 있죠? count if s는 뭐죠? 그러면 조건이 몇 개? 두 개 이상일 때. 첫 번째 조건 범위, 컴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컴마, 두 번째 조건.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건, 이 함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한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뭐 count if, 이때 값을 구분할 때 뭘로? 다 컴마로.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값을 구분할 때는 다 컴마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준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count if, sum if, average if 이렇게 조건을 검사하는 함수들 들어갔죠? 그때 조건은 뭘로 묶어준다?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는 거. 자, count if, sum if, average if 그 안에서 조건들 다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화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또 함수를 볼게요. 자, 함수를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자, 찾기 참조 함수. 자, 이제 좀 어려운 함수예요. 찾기 참조 함수. 자, 근데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함수가 바로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또. 자, 보시면 vlookup 나와 있죠? vlookup. 자, vlookup은 뭐 할 때 쓰는 함수냐? vlookup. 자, 보시면 vlookup. 자, v가 버티칼이란 뜻이에요. 버티칼. 버티칼이 뭐다? 여러분들 수직 방향. 우리 수직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이게 수직 방향이죠. 이렇게 이 방향이 수직. 여기는 수평.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C열 35행이다 그러면 이걸 열이라고 그러죠. 열. 이거는 행이라고 그러고. 자, 이 vlookup은 열 방향으로 찾을 때 열 참조 함수라고 해요. 자, 국어라는 값을 찾아라. 찾을 값. 국어를 가지고 찾을 범위. JR 40부터 L 44. 여기 범위에서 찾아라. 자, 국어라는 값을 가지고 찾아라. 찾을 값. 자, 그래서 vlookup 찾을 값, 국어라는 값을 찾아라. 그 다음에 찾을 범위 여기 안에서. 어디 안에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이 표 있죠. L40부터 J40이죠. J40부터 L 여기 44까지 뭐 이 범위에서 찾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vlookup은 어떻게 작동이 된다, 여러분들? 이 범위에서요, 첫 번째 열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열에서. 무조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국어라는 값을 찾겠죠. 그죠? 찾을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 첫 번째 열에서. 그 다음에 열 번호. 2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2라고. 그러면 뭐다? 국어에서 열이 하나, 둘, 셋이죠. 이 표에서 열이 3개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열 값을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60이라고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은 0하고 1 값을 넣어주는데 0일 때는 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할 때는 0. 1은 근사값으로 찾고자 할 때. 자, 근데 자, 국어라고 돼 있죠. 이 국어는 여러분들 근사값이 없겠죠. 국어의 근사값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일 때는 근사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숫자 같은 경우는 근사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뭐 1부터 10까지. 예를 들어서 5나 6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이 구간 안에. 근사값으로. 이렇게 찾을 때. 자, 그래서 vlookup은 뭐다, 여러분들? 찾기 참조해서, 그러니까 열 방향으로 이렇게 첫 번째 열에서 몇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이럴 때 쓰는 함수가 vlookup이요. 자, hlookup은 방향만 달랐습니다. horizontal, vertical. 자,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찾아라. 수평이라는 것은 뭐다? 행방향이겠죠. 행방향으로. 자, 국어라는 값을 찾아라. 찾을 값, 찾을 범위 여기 안에서 그리고 3이라고 돼 있죠. 컴마 3. 세 번째 값 가져와라. 마지막에 옵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표를 가지고 이 표 있죠. 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자, 국어라는 걸 어떻게 첫 번째 행에서 찾는 거죠. 행방향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ookup을 쓴다, vlookup을 쓴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열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값이 어떻게 열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의 방향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뭐를 쓴다? vlookup. 이렇게 행방향으로 값들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를 쓴다? hlookup. 자, 그래서 국어라는 값을 찾아라. 어떻게? 첫 번째 행에서. 그럼 첫 번째 성이 첫 번째 행에서 쭉 가다가 뭐다? 국어라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몇 번째 행값 가져와라? 하나, 둘, 세 번째 행값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죠? 국어에서 몇 번째, 세 번째 n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찾는다. 그죠? 옵션 마지막에. 그래서 국어에서 세 번째 n이니까 불합격이죠. 불합격. 그죠? 이거 답 잘못 나왔네요. 불합격인데, 그죠? 이렇게 H룩업은 뭐다, 여러분들? 행방향으로. 그죠? 행방향으로 찾을 때 쓰는 함수가 뭐다? H룩업. 자, 방향만 틀려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덱스는요. 인덱스는 범위에서 행과 열에 교차되는 값 가져와라. 자, F47부터 IR39까지. 우선은 화면 좀 깨끗이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인덱스는 뭐다? 범위에서. 이게 범위예요, 여러분들. 범위에서 행과 열에 교차되는 값. 그 다음에 열. 행번호, 열번호. 그러니까 2,3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2행 3열 값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범위 있죠? F열 47이면 여기서부터, 그죠? 요 표에서부터 H27까지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네요. 여기 범위 안에서, 그죠? 2,3. 그러면 2행 3열값 표시해라. 그러니까 2행이니까 1행, 2행, 3행이 있죠. 그러니까 2행에 1열, 2열, 3열. 2행에 3열값 표시해라. 그러니까 요거겠죠. 60이라는 값을 표시해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덱스는 범위에서 행과 열에 교차되는 값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매치가 있죠. 매치는요, 여러분들, 어떠한 값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범위, 그 다음에 옵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0이라는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H27부터 H30 그 안에서. 자, 그래서 H27부터 H27행부터 해서요. 어디까지요? 30. H27행이면요. 저 위에겠죠, 여러분들. 안 보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값을 갖다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 범위에서 60이라는 값을 찾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60이 몇 번째 있다?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위치가 몇 번째? 두 번째 있겠죠, 두 번째.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이 범위에서 내가 6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 두 번째 있다. 이런 위치값을 찾을 때 쓰는 게 이제 매치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 옵션이 0일 때는 뭐다? 범위가 정렬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면 0이라고 적어준다라고요. 그리고 범위가 정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오름차순은 뭐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60, 73, 9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1이라고 쓰고요. 반대로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choose 함수라고 위치값, 값원, 값2, 값3 이렇게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choose 돼 있고 2라고 돼 있죠. 그러면 1, 2, 3 그럼 몇 번째? 두 번째 값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화라고 표시한다는 거.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월값을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함수, 자, 기본적으로 ITQ나 커말이나 이런 자격증에서 나오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함수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함수는 아니라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함수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구나라고 이해만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실습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함수부터 제가 설명을 갖다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